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상승폭이 꽤나 좀 높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장중한 때는 2,5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출발 자체가 2,500선 위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지금 2시 구간에는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2,5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업종 위주로는 그래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데요. 조선 업종, 방산, 엔터 업종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온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시장의 온기는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면서 오늘 파이널샷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시작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장 대비해서 0.3%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500선을 뛰어넘으면서 2,5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잘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 좋고 올라가는 종목들 함께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잘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쉼없이 올라가는 시장 언제쯤 멈출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갑자기 어떠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IM증권에선 오늘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한국 증시가 정상 영업 중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론은요. 결국에는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에서의 전략은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리포트 좀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보면요. 지난해 12월에 미국 증시로 떠나갔던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한국 증시를 팔고 미국 쪽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연기금은 꾸준히 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지만은 사실상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정도다라고 한국은행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기금이 떠난 자리가 꽤나 컸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난해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급의 빈집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난해 12월까지 굉장히 거셌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매수 공백이 오히려 매도 공백으로 바뀌었다라고 IM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봤을 때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다 빠져나갔고 이제 더 이상 매도할 자리도 없고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IM증권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락 추세 종료를 현재 시도하는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외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쪽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이제 2기가 집권이 곧 되죠. 1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IM증권에서는 대외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한국은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도를 잘 봐야 하는 때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IM증권은 사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었을 때 지금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꾸준히 전해온 바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이 약간 급반등했다고 해서 앞으로 하락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0일 이평선은 이제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코스피는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금 더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짧게 매매하라라는 전략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도주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소진한 업종은 주도주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4년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2025년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사실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2024년에 주가가 100%, 200% 오른 그러한 종목들, 업종이 어떻게 2025년에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주도 업종을 찾기에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초기도 하고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개월 전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단이 거의 15조 원대로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8조 원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 업종 당연히 찾기에는 이르고요. 지수를 따라가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2,400선 아래에서는 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왔죠. 100포인트 넘게 이번 주에 올라왔는데 사고, 팔고 이러한 짧은 매매 전략이 잘 먹히는 것이 지금 시장이다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체하게 되면은 다시 주도 업종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3번까지 온 것 같습니다. 2,500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약간 지수가 좀 탄력을 잃었는데 아마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좀 세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정체 구간을 지나가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고민을 할 듯합니다. 이제 앞으로 갈 업종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테고요. 지금 CES 2025가 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러 인덱스도 꽤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IM증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집권 이후로 오히려 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기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M증권 이외의 다른 증권사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SK증권입니다. 거의 비슷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빈집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외국인 매매가 일정한 방향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종가 부근에서 꽤 많이 샀습니다. 종가 부근이 어제 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도 꽤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짧은 기간 동안 급반등을 했는데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지금 구간은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 지평을 멀리 본다면은 지금도 매수가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남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 그리고 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 한 달 동안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된 기업들 베스트 5입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금호건설인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16.7%나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전력은 6.3%,
3%, HLTNI 4%, HMM, 삼양식품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재무 건전성이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조 4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 달 만에 이렇게 1천억 원 가깝게가 상향됐고요. 지난해 12월 24일에 있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실적에 꽤나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코멘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도 올라왔고요. 이제야말로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 기업들 이외에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어떤 뉴스들 주목받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주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가 동맹국가의 선박 건조 협력 관련 발언을 또 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를 두고 동맹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조선 업종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6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해군 재건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다시 한번 국내 조선주들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JP모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되어서 참가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지난 2017년부터 9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컨퍼런스 2일차 14일에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이고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으로 누적 수주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는 존님 대표의 폭넓은 최고 경영진 네트워크가 기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JYP엔터 신인 보이그룹 퀵플립의 대비 기대감 속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꽤 큰 폭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는 20일에 퀵플립 데뷔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에 선 공개곡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멤버 전원의 얼굴이 공개가 됐고요. NH투자증권은 이 퀵플립에 대한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 이 JYP엔터의 저연차 라인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등의 신보 및 공연 휴가가 4, 4분기 실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코웨이는 자사주 전략 소각 등 밸류업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에 현금 배당과 자사주 전량 소각 등을 통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기존의 20%에서 40%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안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이 코웨이에 대해서 기업 가치 상승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78,000원에서 8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실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전일 경쟁사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아일랜드 시설 매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백신 제조를 맡기고 있던 머크인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우시의 공장 매각이 미국의 중국 바이오의 견제 법안인 생물보안법의 영향에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대한 기대까지 일단 반영이 주가에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5년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하락에는 있겠지만 급격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국면이 달러의 급격한 약세로의 전환 없이는 힘들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 비중 90%가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환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5년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외화벌이가 가능한 CDMO에게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일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에 대한 스탠스가 여전히 지금 LNG 확장 전략에 있고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미국 조선업 강화법이 이번 의회에서 일단은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게 선박 계약 요청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국적의 LNG선이 전무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게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당선 직후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협력 요청을 한 점은 센티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경쟁사와 비교하면 물리적인 야대의 크기가 좀 작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룹 관계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늘 작용을 했는데 일단 소수 주력 제품인 FLNG 그리고 LNG선,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매출을 단순화에 성공을 했고요. 중국 자회사와 중국 현지 협력사 발굴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22년 5.9조 원에서 24년 10조 원까지 근접하면서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LNG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중공업은 LNG 생산 설비 그리고 운반선 그리고 저장 설비 모두의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사로서 특히나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 생산 설비 FLNG에 대해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북미의 천연가스 시추 생산이 늘어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급등 없이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오래 쉬어갔었는데 드디어 100만 원 선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세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빠르게 SK 하이닉스에서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HT현대중공업,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는 HC현대일렉트릭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JYP 엔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코오롱티슈진,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에는 리가켄바이오, 4위권으로는 펩트론, 3위권으로는 피롭틱스, 두 번째로는 JNTC,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처셀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현대로프템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연이어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값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팔고 있는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은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빠르게 올라온 기업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두산 자리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D&D 파마텍, 3위권으로는 JYP 엔터, 2위권으로는 성광밴드,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도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에이징랜드, 4위권으로는 코나이, 3위권으로는 시메스, 2위권으로는 서진시스템, 첫 번째로는 급등 나온 아톤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금요일하고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잘 올라와 주었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2,500포인트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구간에서 좀 쉬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되는 저항 구간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오전에 조금 비중 축소를 해놓고 오후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노리거나 내일로 넘기는 게 좀 유리한 날이 아닌가 싶다. 이런 비율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장까지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은 지금 CES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연설을 했죠. 근데 배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속보로 들으실 텐데 마이크론을 이번에 그래픽카드에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도 되고 돌파해서 쉬느냐 아니면 맞고 살짝 밀리면서 쉬느냐 이 차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엔비디아가 정말 배신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품이 기존에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1,599달러였는데 이번에 RTS 5070 같은 경우가 599달러 거의 3분의 1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499달러, 599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 3분의 1 가격이라고 나온 제품을 잘 생각해 보면요. 뒤에가 70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스마트폰 중에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를 보면은 갤럭시 24가 있고 울트라 플러스가 있죠. 자, 이 고급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단 말이에요. 보급형 가격을 기존에 나왔던 고급형에다가 대비를 한 겁니다. 비싼 거랑 보급형이랑 같이 대비를 하니까 당연히 저렴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이 보급형에 마이크론이 탑재된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5070은 마이크론이고 5090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GDDR7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배신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공급사들을 이제 다변화하는 엔비디아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HBM 쪽은 1공급사로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GDDR7으로 고급형은 삼성전자, 보급형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을 선택했다. 저가형은 마이크론이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있는 마이크론이 들어간 게 딱히 배신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저항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2,500포인트 오늘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음봉으로 눌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데 아직 환율이나 대외 변수나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다는 거, 그리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덜어내고 새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 왔다라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2,500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스피에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2,500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탈한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하느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탈했다 바로 회복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대신 이탈한 다음에 쭈르륵 밀려버리면은 아직 좀 약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확인된 게 다행인 거는 시장이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강하게 올라가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수급에 달려 있는 건데 적어도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쓱 밀려 내려오더라도 2,500은 어차피 회복되겠구나. 얼마 만에 회복되는지가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강도를 정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저는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효과라는 거는 보통 중소형주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을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빠르게 4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코스닥 같은 음봉으로 살짝 눌렸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인데 그만큼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금 20만에서 20만 5천 원에 저항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20만 5천 원 구간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음봉으로 싹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젠슨항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저항받고 밀렸었고요. 발표 있은 다음에 조금 더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내려온 건 아니다. 최근에 빠르게 17만 원부터 해서 올라온 이 SK하이닉스가 숨 고르기 정도 하는 거는 여러분은 이상할 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SK하이닉스 충분히 좋아지는 구간이고, 제가 12월에도 이 말로 없는 시간 SK하이닉스 저는 사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뷰는 변함없습니다. 이 대형주를,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이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어제도 타이틀로 묻고 W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오늘 쉬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로 없는 시간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순환매를 좀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CES 관련주는 제가 12월 그리고 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1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종목들은 이미 먼저 출발해서 100%, 200%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젠순환 효과, 이 효과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 일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슥 한번 순환을 해야겠죠. 그런 순환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발주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아마 CES 관련해서는 오늘로서 제가 관련주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 마무리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순환매 다 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CES 2025 관련해서 순환매 아직 유효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어랩스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랩스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굿닥. 원래 똑딱하고 굿닥하고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비케어가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똑딱이고요. 그리고 이 케어랩스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굿닥입니다. 이제는 헬스케어 플랫폼 1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인후염이 있어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주문을 이제는 직접 안 받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걸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병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이쪽으로 해서 구글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도 이제 병원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연동을 굿닥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선택을 받은 플랫폼이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력서를 예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탈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뭐 접수 예약 제가 말씀드린 직접 가서도 저는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원격 진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년 CES마다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원격 진료 쪽으로 대형주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도주로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순환매 돌면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CES가 매년 나와도 초반에는 다른 핵심 AI나 로봇이나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CS가 끝날 무렵이나 후발주 쪽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이 똑딱 대비해서 비대면 진로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선점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안타 정도는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니까요. 순환매 섹터로 이런 원격 진료 섹터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케어랩스 안타 종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이르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CES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중에서 뭐 가장 뭐 규모가 큰 이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고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 스페이스X 관련해서 모멘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이런 디지털 쪽으로 해서 계속 벤처기업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전망을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2주 앞으로 나온 거,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ES 이후에 후발 섹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전체적인 벤처 캐피탈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올해는 아주 IB 투자가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는 해야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2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조 5천억에 육박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투자 실력을 믿고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측면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르타 종목으로 아주 IB 투자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뷰노 나왔습니다. 의료 AI 업계에서는 이제 유명하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 종목인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순환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다이브인이라고 이번에 CES의 타이틀을 말씀드렸죠. 우리 실생활에 퐁당 빠져드는 건데 AI가 의료 쪽으로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챗봇을 통해서 의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FDA 쪽으로 해서 흉부 기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쪽을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JLK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계속 순환하면서
뭐 루닛이라던가 뷰노라던가 JLK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FDA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FDA 승인 받고 있는 거 좋고 뭐 차세대로 이 딥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기대감이 높고 매년 뭐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 AI 산업에서도 돈 버는 기업이 나와야 돼요. 지금 돈을 조금 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루닛이나 뷰노 둘 중 한 기업이 먼저 흑자 전환이 되고 따라서 한 종목이 더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를 두 기업 다 노리고 있는데 그 시점만 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의료 AI주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올해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루타는 호타준족의 종목들이 포진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도 빠르고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료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내 손에 꼭 하나 잡고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뷰노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뷰노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더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선정했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여러분들 말로 없는 종목들이 제가 순위가 이번 주에는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뭐 3위부터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2위권부터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원래 2위에 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1월에는 제가 기존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들 1월부터 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면서 순위가 계속 뒤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위부터 해서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주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HB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죠. 개장 초에. 그러면서 34%로 올라왔습니다. 테크잉은 수익 더 붙여줘서 44%까지 올라왔죠. 저항대인 48,000원 구간에 왔으니까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도 트럼프가 조선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바로 급등을 해버렸죠.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랑 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현대해포조선이나 이런 종목은 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필리조 선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 실제로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말로 홈런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징랜드 최근에 좋은 건 다 아실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순위가 계속 변동되고 있고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는 1월은 모르겠지만 한 2월 정도 되면은 아마 1위 종목도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로 없는 종목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루홈런 저희 지난 연말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만 콕콕 집어서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말로 홈런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AI 관련 쪽으로 해서 CES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을 취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2차 상승까지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만 잘 쉬고 있습니다. 자, CES에는 자회사 싱크프리가 참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러 개를 써놨는데 다 AI 관련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솔루션 그리고 기업용으로 해서 리파인더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용 어시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싱프리 인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기반으로 이제 지식을 저장하는 보관하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웹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설명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이쪽으로 해서도 이제
뭐 차량용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진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의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인텔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뭐 네이버랑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컴퓨터랑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협업하는 이런 기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궤도위성까지도 또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세종 1호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세종 5호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이제 성장성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 이력서는 잘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대형 계약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탑재되는 곳이 늘어나면은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실적으로 잡힌다라는 정도까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ES를 참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2,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2,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25,000원까지 기존 저항 구간이니까 짧게 한번 1차 목표치로 보시고요. 25,000원을 돌파하면은 3만 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제 관심 가져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25,0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정리했다가 2만 원 구간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룸런 시간에는 CES 2025 아직은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계속해서 말룸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 진행 중이고요.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많은 듯 싶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그리고 길게는 1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오늘 몇몇 증권사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제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악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 현재 구간에서는 진바닥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 요인이
많잖아요. 뭐 관세를 일괄적으로 10% 매기겠다, 뭐 중국에는 뭐 60% 매기겠다, 보조금 다 없애겠다, 깎겠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조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당장 이 보조금을 없애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단 좀 완화가 됐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나왔듯이 트럼프가 뭐 일괄 관세 이런 거 말고 특정 제품에 관세를 매기던가 뭔가 협상의 수단으로 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결과가 나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 불안정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인데 현재 2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8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어쨌든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2인의 이제 임기 만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 최악을 지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혼돈이 더 커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 시장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살짝 내려오곤 있어요. 그래서 1,400원 밑으로까지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싼 한국 주식을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율이 앞으로 계속 꺾이는지 요걸 보는 게 시장 방향성을 잡는데 가장 직관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시그널 때도 전해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일기 때도 집권을 하자마자 꾸준히 내려온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사실 오전장과 오후장이 이슈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오늘은 좀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CES 2025 네. 젠슨 황의 기조 연설 때문인지 네. 지금은 확실히 오후장에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보니까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왔고 네.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CES 2025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젠슨황 기조연설이 CES 하루 전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네. 신제품이 RTX 50 블랙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중에서 사실상 최상급의 이제 그래픽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GDDR7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그 젠슨황이 말하기를 마이크론의 D램을 썼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막.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 밀렸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크게 이제 삼성전자가 밀린 건 아니고요. 한 1%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 마이크론의 D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GDDR7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또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비메모리와 합이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밖에는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롬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CES에서는 이제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스마트홈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로봇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로봇용 소형 컴퓨터 출시를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안내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을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한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주가 1, 2차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 테마주를 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는
결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능 좋은 고성능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주를 사시면 또 직간접적으로 로봇주에 투자하시는 게 되니까 결국은 대형 반도체사를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이제 숨겨져 있다시피 한 로봇주가 있는데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로봇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360도 관절 회전을 하고요. 덤블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이족 보행 로봇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로봇 얘기 나올 때 현대차 얘기하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주가도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휴머노이드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한 현대차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저평가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 하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클로봇 이런 종목도 좋긴 하지만 당장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IT 뭐 대형주를 보시던가 아니면 현대차 같이 이렇게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또 투자의 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꽤나 강했던 로봇주인데 로봇주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로봇주 워낙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서 또 이야기 나눠봤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드디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서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표현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걱정할 기업이 아니라 기대를 원래 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실적 괜찮을까요? 네. 8조 원대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영업이익, DS 네. 부분. 그것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일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FN 가이드 컨센서스는 8조 원 중후반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7조 원 중후반까지 실적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적 발표 직전까지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컨센서스도 충족하지 못하는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7조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감안을 좀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어닝 쇼크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다시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려감이 어떤 식으로든 표명이 되면 그 다음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가 나면 그날이라든지 다음 날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7조 원대라면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4분기에 한 8조 원 정도 아슬아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니까 이게 절대 영업이익으로 엄청 나쁘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HBM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밀리는 부분은 뭐 익히 이제 들으셨겠지만 4분기에 삼성전자가 HBM 고객사를 70%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어도 어쨌든 구글이나 아마존에 HBM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들으신 대로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개발 공식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수요가 촉진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자. 다만 레거시 반도체 부분은 올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워낙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단도 막혀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고성능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이 정도 단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 CXL 기반의 D램을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CXL이 그 CPU라든지 메모리, GPU 이런 컴퓨터 부품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묶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HBM은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 CXL은 인터페이스를
최적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할 건데 HBM과 CXL이 동반 성장하면서 AI 시장 가속화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 CXL 시장의 1위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지금은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안에는 이 CXL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1번 후보로 또 지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더라도 너무 우려하지 말고 또 보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사실 시장의 화두 자체가 HBM 쪽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화두 자체가 CXL로 넘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미 안 좋은 악재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는 제약 바이오를 좀 보고 갈 텐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주가 예전보다는 펀더멘털이 훨씬 더 좋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예전만큼 뭐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뭐 실적도 안 좋은데 급등하고 이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노출된 정보도 많고요. 투자자분들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똑똑해지신 분들도 또 많고 보고서 분석 자료도 많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거나 찍힐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주 위주로 또 제약바이오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트럼프 2기가 그 제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시킬 것 같아요. 특히 미국 FDA 신약 허가 과정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기서 ADC 산업생산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건데 기존의 약물보다 화학요법에 비해서 효능이 향상된 치료법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시장에 워낙 강자죠. 그래서 올해에도 상당한 수주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보실만하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데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파이프라인은 궁극적으로 임상을 통과해서 FDA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신약 모멘텀은 가장 강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표적 항암제인 그 다잘레스 FDA 임상 3상 시험 계획서가 승인이 됐고요.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장진 회장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CDMO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추진합니다.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트리온을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방향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인하 쪽으로 가는데 맞아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죠. 그래서 연말 금리가 한 2.5% 정도,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하느니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금리 인하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살짝 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고환율 기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꺾이기보다는 고환율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환율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투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환율 수혜주라고 한다면 수출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 2천억 정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로봇 모멘텀과 덧붙여서 현대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대부분 건조대금이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주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고배당주 이런 종목군들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통위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고환율 수혜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 이 투 트랙으로 잡고 가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에 막을 올립니다.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550여 개 넘게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빅파마들 이제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와 사노피들의 발표들이 가장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17년부터 9년 연속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됐다라는 소식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글로벌 탑 티어의 빅파마들만 공식 초청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또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존림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2일차에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GSK와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같은 날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자리에서 내년 4월에 완공되는 5공장을 통한 CDMO 경쟁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차세대 항암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의 생산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하면서 이번에 또 어떤 기회를 찾아올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 참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역시 ADC 항암 신약의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의 사업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약 개발 기업인 샤페론 역시 이번에 참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경우에는 공식 초청을 받은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데요. 항암 신약인 네스파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개발 중인 글루카고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 미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계약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잘 활용해서 신규 기회를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중국 모멘텀이 모두 있는 엔터주, 오늘 특히나 아침에 JYP 엔터가 앞으로 실적 호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 혹은 아직 간망에 맞을까? 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좀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지금 매수라고 지금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요? 뭐 지금도 되고 뭐 내일 오전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당장 매수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매수입니다. 네. 지금 매수. 두 분 다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엔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의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주식이든지 올라가거나 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멘텀. 네. 그렇죠. 뭐 실적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사에 나오는 어떤 타이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엔터주들이 사실 올해 9월달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오긴 했죠. SM 빼고는 이제 흐름이 다 괜찮은 편이긴 한데 내년에 올해죠. 이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제 내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 엔터주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 명분이 사실 뚜렷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각 사별로 한번 살펴를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BTS가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드디어. 그렇죠. 네. 하이브로 살 만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거에 그 블랙핑크가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1인 기획사를 차리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컸었는데 팀 활동은 이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YG랑 계약을 했죠. 올해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JYP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SM이 이제 4대 기획사 중에 SM만 지금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실적 플러스 중국 모멘텀인데 만약에 중국이 이제 어떤 아이돌들의 공연도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SM이 가장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SM 쪽이 중국에서 팬덤이 가장 두터운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좀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앞서서 이제 4개사 중에 하이브, YG, JYP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데 SM 같은 경우는 글쎄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좀 약간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다른 그 기획사들 대비해서 조금 약간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리를 하면 실적 모멘텀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초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명분도 좋고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엔터주들의 지금 좀 약간 러프한 상승이 묻히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특히나 중국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또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잘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엔터 쪽 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일단 의견이 같네요. 네, 외국인 수급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올해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 JYP 그리고 YG, 하이브까지 전부 다 지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일단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전역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완전체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면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예, 최전성기에 이제 버금가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또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파의 이제 앨범 발매가 잇따라 밀리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나급 콘서트를 여는 이제 대형 스타로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성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약진하면서 성장세를 좀 일정 부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서구권에서 좀 인기를 강력하게 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타디움 콘서트를 이제 올해 7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JYP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SM 쪽에서는 일단 이 투자 주체 수급이 조금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리신다면 일단 JYP가 수급이 가장 세기 때문에 JYP 위주로 노리시되 뭐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게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뭐 2순위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YG 쪽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엔터 쪽으로 또 투자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하이브 이번 해에 BTS의 완전체 컴백 그리고 YG 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핑크가 이제 다시 한번 완전체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요. 어려운 시장에서 또 해법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다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를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주요 방산주 흐름 살펴보시면 방산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8%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30%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현대로템도 9.4%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게 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500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기관은 LIG 넥스원을 또 5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 역시 1,000억 원 넘는 LIG 넥스원의 매수세를 그려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방산 업종을 이렇게 끌어올린 이슈들 먼저 살펴보면 지난 연말에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방산 업체들의 특성상 G2G 거래가 많은 사업인데 전국 불안 속에 수출 계약에 대한 우려가 깔리면서 주가 일제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수주 잔고 등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르게 투자 심리는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산을 신수출 사업으로 지정한 점 역시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수출 지원 예산을 기존에 지난해 2조 1,000억 원 규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산 펀드 등을 신설한 점 역시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에는 방산 업종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달러의 수혜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힘이 받고 있습니다. 증거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코멘트 나오고 있는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방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대외 정세와 정책의 변화를 앞으로도 탈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가 살아있고 또 수주 전망도 밝다고 바라봤고요. 최소 실적 턴어라운드를 반영해서 방산 업종은 리레이팅,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K9과 천무, K2 등 납품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연초에 방산 수출의 빅딜이 또 성사되게 된다면 투자 심리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적 랠리와 함께 멀티플의 되돌림 가능성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방산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방산 5사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데 덕산 네오룩스 기관 수급이 1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가려져서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죠. 덕산 네오룩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솔더볼, 그러니까 솔더볼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와 기판을 붙일 때 사용되는 이제 금속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솔더볼이랑 우리가 보통 OLED라고 표현하는 그 OLED 유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OLED 유기 소재는 미국의 이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단독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덕산 네오룩스가 2등, 그다음에 미국의 듀퐁이 3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OLED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LCD를 만드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LG에서 LED TV, OLED TV 말고 LED TV를 사면 뒤는 LCD거든요. 그 모두 다 100% 중국 제품이죠. 뭐 BOE나 차이나스타 이런 데서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발주를 줘서 수입을 해서 쓰는 건데 이 OLED가 지금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가 OLED라는 단어를 들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개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수율도 안 나오고 기술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덕산 네오룩스가 좀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21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한 7만 2천 원 정도 기록을 했었죠. 근데 21년도 실적 대비해서 작년 실적, 24년도 실적이 거의 비슷한 역대 두 번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21년도에 고평가 영역까지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좀 약간 좀 생뚱맞은 기업을 좀 인수를 했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고 이제 산업용 선박용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한 700억 좀 더 주고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제 OLED 기업이 왜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지도 저도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가 710억 원 주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영업이익이 한 잘 나오면 150억까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도 덕산 에어록스의 어떤 연결 실적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뭐 재밌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팔면 덕산 에어록스는 올라갑니다. 한번 여러분 몇 년치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차트 좋게 만들었다가 이틀 연속 좀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아직 좀 활성화 안 돼서 그렇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좋은 좀 뭐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에어록스 약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기업이긴 한데 사실 이런 기업이 또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6%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16만 원대 넘어섰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급만 보면은 굉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부터 연이어서 사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외국인 보유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박정주 파트너님.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언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조선 섹터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기 미국에서 이제 군함을 제조하게 된다면 이제 동맹국을 이제 이용할 것이다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 섹터,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많이 언급을 했을 것 같아서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하나오션도 언급하셨잖아요, 그죠? 언급을 또 옛날에 했었죠. 네. 그래서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프터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즉 현대 HD 현대그룹이 이제 배를 만들어서 출항을 시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S부터 이제 선박 부품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인도 선박 출항료 공급 그리고 운항 연료 제공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벙커링 사업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매출이 이제 AM 솔루션 한마디로 이제 애프터 마켓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벙커링 사업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HD 현대그룹 쪽에서 이제 조선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실적도 단연 독보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되는 선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이대로 또 주가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으면 15만 6천 원 이하로 15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7만 원, 2차적으로 19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주는 잘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계속해서 가격 전략 저희 파이널샷에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엔터주 또 앞에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국내 엔터 4사 중에 유일하게 작년에 그 적자를 낸 기업이죠. YG 엔터. 나머지 3사는 이제 나름대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YG 엔터만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 낸 이유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YG 엔터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그룹이죠. 걸그룹 이제 베이비몬스터 쪽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반대로 블랙핑크의 어떤 활동 공백 이 두 가지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금융 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는 점은 좀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이
금융자산, 금융자산 쪽에서 좀 손실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자세하게 이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은 좀 약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월드 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이 원래 비어 있었었는데 아시아 쪽도 굉장히 좀 4회 정도 투어에 이제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베이비몬스터에 작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올해 이제 월드 투어로 그 돈을 조금 더 좀 회수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핑크는 상반기에는 모멘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월드 투어가 좀 잡혀 있는 점. 근데 옵션으로 좀 2개 정도 볼 게 있는데요. 투애니원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투애니 컴백을 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나, 그다음에 텐센트 뮤직, 중국 텐센트 뮤직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이 YG 엔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9월 달에 딱 적점 찍고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이제 뭐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엔터 사사들이 딱 9월에 텐센트 뮤직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동시에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텐센트 뮤직에 대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의 분석글에서 항상 텐센트 뮤직의 지분 가치가 올랐다 떨어졌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엔터 4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엔터주들의 어떤 흐름과 같이 발을 맞춰서 일단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은 지금 관심을 좀 가져둘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많이 못 움직였고 지난해 실적 안 좋았던 이유를 이번 해에는 모두 다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조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건강한 조정이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이제 발맞춰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이제 2024년 4월부터 지금 쭉 빠졌기 때문에 과거 이제 2022년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하락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이제 2023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주춤하다가 2024년에 다시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가 되었고, 근데 이때 매출이 이제 9천억대에서 이제 1조 2천억대까지 늘어나는데, 2024년 이제 사상 최대의 지금 매출액을 찍었는데, 또 2025년에는 이 매출액보다 30% 정도 더 증가될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30% 정도 2025년도에 더 늘어날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1,800원부터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최소한의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13,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장중한 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들도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들이 여전히 좀 코스피와 선물 중심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대량 매수세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업종별의 순환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군함 수요에 따라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방산주나 조선주들의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오늘장의 장세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연관이 높은 필리준수를 보유한 하나오션이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CES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와 AI 그다음에 양자 쪽에 대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반도체 섹터와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장 상황 좋은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KSP 좀 보고 있고요. KSP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과 관련된 밸브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일본의 대형 3사 해운사가 2031년까지 LNG선을 47% 확충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신규 선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특히 LNG선에 대한 전망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주가는 좀 싸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점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SP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은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줬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제 땡큐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방송 나오면서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이제 틈틈이 봐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흐름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전환되는, 그러니까 반등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지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일부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정강 후 약으로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느덧 코스피 시장이 2,50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래도 종가까지 2,495포인트니까 2,500선 이제 부근대를 그래도 사수를 해주려는 지수상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이제 흐름 봤을 때도 지난 이제 2,896포인트 대비해서 추세 라인을 작도해서 보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근래 들어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는 그래도 숨고르기 측면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두드러졌었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전일 이제 SK하이닉스가 워낙 거의 10% 가까운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되돌림은 좀 나와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 흐름 봤을 때 장 초반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계속 치면서 올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승 종목들은 약 1,000여 종목 가량, 그리고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여 종목 가량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사실 거래량이 없이 움직임이 나오거나 소폭 하락세가 나오니까 되돌림이 좀 나와준 그런 개별 종목들도 꽤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 움직임들을 돌아보면은 오늘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 강세 움직임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최근에 증시가 제가 양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드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또 순환매가
나오지 않은 트럼프 트레이드 업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주항공 섹터도 지금 이제 최근 이런 이제 1월 랠리 효과 속에서 순환매가 한번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가기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 악재를 좀 털면서 일어서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도 다음 주까지 적어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최대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더 연이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오는 종목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 해나가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함께 점검해 봤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2,52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500선 넘어선 것이 지난달 16일 이후 약 3주 만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강 후약의 장세 보이면서 결국 2,49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0.2%대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면서 71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준 게 긍정적이었고요. 1,500억 원의 매수 우익,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면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입니다. 3거래일 연속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만 순항하고 있는 그러한 장세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한번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나타냈고 최근에 미국 증시와 크게 커플링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S&P 500 내에서 IT 섹터가 또 1% 넘게 강세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러한 모멘텀들, 환경들이 또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코스피가 2,5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마감으로 갈수록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마감 상황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0.1% 강보합권 결국에는 2,500선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500선 아래에서 아마 2,5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71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요. 결국에는 지수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결국에 시장이 밀린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치고 올라가면은 지수가 함께 따라가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은 시장 같이 밀립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2% 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2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0만 원대 뚫어내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대 완전히 안착하나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LG엔솔 1%. 반면에 시장이 그래도 짧게나마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삼바 쪽으로 오늘 강력한 매수세에 들어왔고요. 4% 가깝게 상승세.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가 기준으로 98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셀트리온 강보합권, 기아 1%, 우선주 1%, 네이버 약보합권, KB금융은 강보합권입니다. 어제 무언가가 뚜렷한 시세를 보여준 후에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세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쪽으로 3%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때 알테오젠은 오히려 하락세 보였는데 오늘 알테오젠 쪽으로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 자체가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알테오젠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3% 넘게 상승세. 어제 또 강했던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 HL이 연이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강했는데요. 3.8% 넘게 상승하면서 시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 리가켄바이오 4.8%, 삼천당제 2.6%, 휴젤은 3%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코스닥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였고요. 엔캡은 강보합권, 클래시스는 1% 넘게 빠지면서 52,000원대 이탈하면서 51,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화요일장 양시장 그래도 강세 지켜줬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져 갔는데요. 장중에 그래도 변동성이 좀 보였고 결국에는 소폭의 오름세만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찜찜한 마음으로 그래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번 주 시장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여전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근래 들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올해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국가 이런 관련된 설문을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증권가 쪽에서. 그런데 이제 1위 국가가 프랑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2순위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제 악재들이 이미 다 지금 12월 달부터 다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악재 해소 국면으로 지금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비단 이제 증시 반등이 그냥 3거래일에 그치지 않고 이 반등이 지속 가능한가에 계속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추이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새해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아서 지금 60조에 육박한다라는 오늘 뉴스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네.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인해서 은행권 예금 잔액 감소분의 일부가 지금 증시에 유입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 국내 증시 12월 달이 가장 큰 악재 국면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부 이런 이제 부분들이 1월 달로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단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만 계속 또 추후에 점차 안정화된다면 국내 증시 반등세 충분히 저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지금 1월 효과 지금 반영이 증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1월 효과가 다음 주에 또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실적 장세로 넘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또 변동성이 그만큼 또 생길 가능성이 높고 당장 또 내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또 4분기 잠정 또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올해 관련해서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도체 업종 섹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근래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다시 또 사상 최고치 주가를 경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 워낙 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보여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도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은 아직 좀 산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가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다 보니 계속해서 순환매는 지금 또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작년에 이제 종목들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우 지금 낙폭 과대주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본전까지 올라오기엔 턱도 없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은 이제 조급하실 필요는 없고 네. 이 1월 효과가 일단은 반영이 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시면서 가야지 당장에 지금 종목들이 회복세가 다 안 나왔으니까 아우 증시 재미없다 이렇게 바라보실 건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그 통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완전히 지금 안정화로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이 강달러 기조 자체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또 계속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여전한 그런 전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시장이 먼저 좀 선으로 좀 안정세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증시에 또 자금이 들어와주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안 좋았던 이제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이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그런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연초 랠리 효과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증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며칠간 보여줬던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볼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 그리고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온 것의 이 지속제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증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뭐 탄핵 전국 속에서 그 조기 대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정책 테마로 사실 주가 상승세가 좀 더 도드라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1월에서 12월 달에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 많이 들어왔고 또 연초까지도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엔데믹 베이비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도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그래요. 있고 거기에다가 2024년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좀 꽤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합계 출산율 자체가 이제 0.7명대로 떨어져서 사실 작년에는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0.6명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사실 이런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정부의 출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근래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거 보니까 사실상 뭐 정부 정책 이슈보다도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테마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왔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출산이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관련 기업들이 뭐 매출 잘 내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매출액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기준으로 59억 정도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166억까지 상승세가 대폭 나왔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은 어떤 또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골드키즈 현상이 생기게 돼요. 우리의 좋은 것만? 네, 좋은 것만 또 입히고 싶은 엄마, 아빠, 엄빠 마음 거기에다가 또 조부모님이라든지 그쵸. 이모, 삼촌들이 그 아이 하나에 다 이제 달려들어서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황제 그런 현상이 네.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도 지금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프리미엄 영유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가방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수 브랜드들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가방 컴퍼니가 향후 또 미국향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 법인으로 진출을 한번 했다가 적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잠깐 이제 판매를 일시 중지하는, 그러니까 법인 자체를 일단 중지한 그런 상황이 한데, 애초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좀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 이 미국 법인이 또 활성화되게 된다면은 그 미국 쪽에 관련된 또 매출까지도 또 반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가방 컴퍼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네. 이런 관세 수혜에서도 다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 수혜 섹터로도 최근에 엮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단기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손절가는 5,200원 짧게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 비법 라인은 점라인 구간이 5,800원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5,800원 구간대 넘어서면은 다시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인 6,100원 구간으로 추가 상향하시면서 추가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아가방 컴퍼니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에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프리미엄 육아 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진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 5,200원대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 개막에 앞서 현지 시간 6일 글로벌 미디어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미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사용자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 AI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가진 독보적인 홈 AI 혁신을 집을 넘어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미래 100년까지 혁신 리더십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는 LG 월드 프리미어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집 안에서부터 차량, 호텔, 사무실 등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협력합니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고객의 필요와 선호도까지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국내 18개 혁신적 조달 기업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혁신성과 기술성, 고객가치 등을 종합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팀 엘리시움의 실시간 체형 분석기와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혁신 기업 제품 16개와 우수 제품 1개, G패스 1개 등입니다. 최근 3년간 40개 혁신 기업의 42개 혁신 제품이 CES 혁신상을 받으면서 혁신 조달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34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는 345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13억 3천만 달러, 바이오는 254.2% 늘어난 12억 3천만 달러로 첨단 전략 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가운데 소부장 투자도 전년보다 52.7% 늘어난 111억 3천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조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는데 관련 분야 협력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며 하나오션과 HJ중공업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등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CES 2024 이제 개막 전에 기조연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열릴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